이 마야광을 보고 와서 제가 느낀 감정은 뭐냐면요. 어렵겠다. 흥행은 모르겠는데요. 많은 관객이 찾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야광들, 즉 콜롬비아산 마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국산 마약이라던가 이런 마약들에 비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렇게 깊은 중독성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야광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야광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소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마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난 느와르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개봉을 했었던 사생결단이라던가 아니면은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관련된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제시 하이젠버그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유쾌하지만 무게가 있는 이런 영화라던가 아니면 포피처럼 굉장히 잔인하고 수위가 높은 그리고 독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맹맹합니다. 영화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영화라서 그래요. 제가 전기 영화에 대해서 예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기 영화가 이 사건들이 빵빵빵 하고 터져요. 펑펑펑 터지는 게 아니고 빵빵빵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개연성이 없어요. 이 개연성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는 어떻게 했다?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었잖아요. 레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데싱유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어서 스토리를 봤다가 노래를 봤다가 스토리를 봤다가 노래를 봤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개연성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이 터지고 그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영화는 이걸 만들 때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알리 같은 경우에 나비처럼 나와서 벌처럼 이렇게 쐈잖아요. 엄청난 권투 선수예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알리에 관련된 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가 엄청난 그 성공을 이뤘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 긴 러닝타임 동안 이러고 봐요. 근데 마야광도 약간 비슷해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지금부터는 다른 영화들을 비교하면서 이 마야광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스파이 브릿지, 아니면 더 포스트,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송강호 씨가 주연한 잠깐 여기 보는 거 여기 대본이 있어서 그래요. 택시 운전사 1987 아니면 잠시만요. 빅쇼터라든가 부르진 화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하나를 딱 겪어요. 그럼 그 사건에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중심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앞뒤에 나타난 현상까지만 딱 말해주고 끝나는 영화예요. 그런 식으로 집중을 했다는 거죠. 마야광도 그렇게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마야광을 보면은 그 정치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 검은 돈이 마약을 팔고 들어온 검은 돈이 정치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부도의 날처럼 이렇게 고발하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 송강호라는 배우의 열연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송강호를 데리고 왔어요. 송강호가 우리나라 넘버원이잖아요. 최민식 씨하고 송강호 씨가 넘버원이잖아요. 탑2잖아요. 탑2.
그래서 송강호라는 배우를 굉장히 비싸게 데리고 왔음에도 송강호라는 배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어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강호라는 배우 혼자서 열연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검은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마약을 판 검은 돈이 앞에서는 굉장히 웃으면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저녁에는 마약을 팔고 그걸 통해서 검은 돈을 흘려보는 데로서 정치계와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검은 물을 이렇게 뿌리게 됐다. 그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면 우리나라가 좀 느와르 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머니볼이나 혹은 터미널 아니면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역시도 이제 송강호라는 배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배우가 보여주는 열연만 딱 보여주고 그 주인공 주변에서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큰 사건. 그러니까 배우는 그냥 평이하게 쭉 가고요. 사건만 빵빵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인물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큰 사건들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빵빵 터지니까 사람들이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땠었을까?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캐릭터는 죽여야 됩니다. 그 캐릭터의 연기력을 좀 평이하게 그 연기를 확 하고 뽑아먹는 거는 어떤 장면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송강호 씨가 너무 큰 힘을 주고 있어요. 차라리 그 힘들을 많이 분산시켰으면 낫을 텐데 그것조차 좀 안 된 게 아쉽습니다. 요거 역시도 뒤에서 중간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차라리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는 마약, 섹스, 그 다음에 돈, 여기에 뭐 경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왔었던 인물들끼리 일어난 그 사건에 관련돼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특히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이 송강호라는 배우의 연기도 키울 수 있으면서 좀 더 가벼웠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를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연출도 진행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건을 줄여야 돼요. 그 캐릭터가 겪었었던 재미있는 사건들을 확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건은 단지 스치고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전기 영화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보여주면은 재미가 없어요. 연출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 그렇게 됐어요. 마약왕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화는 어떤 영화와 유사하냐? 올해 개봉한 공작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공작도 흑금성이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남과 북에서 전부 다 버림받은 스파이란 말이죠.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인물이 바로 흑금성이에요. 거기다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잡혀 들어갔나요? 보안법 맞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관이 인생에서 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와서 전기 영화를 만들면 아무리 사건이 이게 팡팡 터진다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 흑금성은 남북관계라는 이 특이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마약왕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굉장한 느와르라던가 아니면 잔혹함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고발이라던가 검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데 그냥 송강호, 이두산 여기만 집중을 해버리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했었던 스토리나 혹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나르코스라던가 아메리칸 메이드는
굉장히 그 안쪽으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싹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차피 드라마니까 그렇게 되지만요. 그러면서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인물들과의 상황을 깊이 있게 얘기해 준다고. 아니면 아메리칸 메이드처럼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검은 물결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썩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던가. 그 인물은 살짝 뒤에 빠져 있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송강호라는 배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강호 씨가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연기를 해요.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송강호라는 배우 혼자서 너무 힘을 주고 있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힘을 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가서 끝자락에 가서 엄청나게 힘을 주거든요. 그때 가서 되게 힘을 줘요. 특히 아무튼 그 연기가 있어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스포일러 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사람이 중간에 바뀌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변한 그 눈빛이 바뀐 게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한쪽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와, 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보자마자 설마 했는데 진짜예요. 와, 역시 송강호 대박 짱. 역시 송강호구나 했는데, 근데 송강호 혼자 열연을 하다 보니까 송강호 씨가 혼자서 너무 센 기운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인터뷰도 보니까 많이 고독했대요. 이 영화 찍으면서. 사실 송강호라는 배우든 누구든 간에 서브 캐릭터들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배두나 씨라던가 혹은 김수진 씨가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송강호 씨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서브 캐릭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 잘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그 캐릭터들과의 연결고리를 더 집중적으로 했다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이두삼이라는 인물도 살리고 캐릭터도 살리고, 그리고 사건도 전달해줘. 사건은 전달하는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영화는 안타깝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센 마약 히로뽕이지만 다 물에 적셔져서 없어질 것 같아요. 전부 다 하수구로 싹 하고 흘러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영화에서 딱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저런 식으로 찍었구나 라고 하면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12월 셋째 주 블록버스터 시즌을 맞이해서 개봉한 이 두 개의 영화 중에서 저는 물맨, 아쿠아맨이 이번 주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PMC라던가 아니면 범블비와 붙을 영화는 물맨, 즉 아쿠아맨이다. 아쉽게도 저는 마영왕이 흥행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영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 눈이 처졌네요. 졸려가지고. 그러면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